이번 시간에는 티어렘 8.38에 있는 그로스 렘마라고 부르는 이 렘마부터 시작해서 좀 진도를 아마 8.2절 끝까지 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 그로스 렘마가 얘기를 해주는 거는 어떤 n차 다항식이 있을 때, n차 다항식 pz가 있을 때, n차 다항식 이 있을 때 또 충분히 큰 R에 대해서 n차 다항식이 있을 때 그러니까 Z의 크기가 충분히 크면 Z의 크기가 충분히 크면 PZ는 적당한 ZN 제곱에 대한 식으로 잘 위아래로 어퍼 바운드랑 로어 바운드를 잘 찾아줄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Z가 충분히 크면 그러니까 결국 얘가 하는 얘기는 Z의 크기가 충분히 크면 PZ는 적당히 Z의 n제곱 정도, 뭐 앞에 상수 정도는 뭐 좀 차이가 나겠지만 적당히 Z의 n제곱 정도로 빠르게 증가한다라는 거를 증명을 해보려고 합니다. 어떻게 보면은 좀 당연해 보이긴 하는데 뭐 증명을 하려면 좀 몇 가지 계산이 조금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한 증명을 한번 해보면 우선은 Z가 0이면은 뭐 다 성립하죠, 그렇죠? P0 네. 그래서 Z는 0이 아니라고 생각을 해주고 그다음에 PZ의 크기를 우리가 재야 되니까 ZN 제곱으로 다 묶어서 AN 분의 AN-1 제곱 해서 ZN 제곱 분의 A0로 생각을 해줍니다. 그래서 이거는 그러면은 ZN 제곱의 크기에다가 AN 더하기 Z의 AN-1 해서 ZN 제곱분의 A0 이렇게까지 해두고 그러면은 어쨌든 우리는 PZ의 크기를 ZN 제곱으로 이제 위아래로 눌러주고 싶으니까 앞에 ZN 제곱은 이제 적당히 우리가 원하는 거 찾았으니까 여기 나와 있는 뒤에 있는 요 절대값 얘를 잘 계산을 해주면 되겠죠. 그래서 우선은 우리가 볼 거는 이제 어퍼 바운드 쪽 어퍼 바운드부터 먼저 생각을 해보면 그러니까 여기 AN 더하기 Z분의 AN-1 해서 얘네들을 이제 얘가 뭐보다 이제 작거나 같다 이쪽 오른쪽으로 이제 잘 전개해 나가면 그러면 얘는 AN의 크기에다가 Z분의 AN-1의 크기 해서 Z의 N제곱의 크기분의 A0 이렇게 해주고 그래서 우리가 어차피 Z를 적당히 크게만 만들어주면 되니까 Z가 1보다 크다라고 가정을 해도 괜찮겠죠, 그렇죠? 2라고 하면 그러면은 Z의 크기가 1보다 크니까 거듭 제곱하면 할수록 숫자가 커지니까 얘는 다 Z로 눌러줘도 되겠죠. 그래서 얘는 더하기 Z분의 AN-1 해서 Z 크기분의 A0로 나서 그러면은 얘는 다 묶어주면 그래서 AN 크기 더하기 Z의 AN-1 더하기 해서 A0 그래서 여기 분자는 어차피 개수들은 다 정해진 숫자일 테니까 얘를 적당히 K 정도로 놔주면 얘는 AN 더하기 Z분의 K 정도로 우리가 놔줄 수 있고
그다음에 이제 로어 바운드 쪽이 우리가 보통은 이제 이쪽 방향의 삼각부등식을 쓰는 게 많이 익숙하지 않기는 하지만 그래도 얘도 한번 삼각부등식을 이제 반대로 써보면 AN이랑 요 뒤에 나와 있는 나머지들을 나눠서 생각을 해주면, 그러니까 A 더하기 B는 이게 혹시 좀 잘 안 보이면 이렇게 해봐도 되겠죠. 이렇게. 그래서 요 부등식을 한번 써보면, 그러면 얘는 뭐보다 크거나 같냐면 절대값 안에 AN 빼기 쟤네들 AN-1에서 Z AN A 제로까지. 그 다음에 이제 얘만 또 살펴보면, 얘는 아까 우리가 얘기했었던 게 뭐냐면 얘는 Z분의 AN-1에서 ZN 제곱분의 A 제로, 요거의 크기는 아까 뭐보다 작았었냐면 우리가 방금 계산한 거에 따르면 Z 크기분의 K보다 작거나 같았죠. 그래서 얘를 이제 다 계산을 해보면, 그러면 얘는 약간 PZ의 크기는 ZN 제곱에 AN 더하기 Z 크기분의 K 이고, 반대쪽으로는 Z의 N제곱의 절대값 AN 빼기 Z분의 K가 되겠죠. 그럼 이제 적당히 우리가 얘가 한 2분의 AN보다 작게, 그러니까 우리가 Z의 크기를 키울 거니까 이 Z 크기분의 K는 내가 원하는 대로 좀 줄여줄 수가 있겠죠. Z를 우리가 큰 거를 생각하고 싶으니까. 그래서 이거랑 동치인 게 뭐냐면 Z의 크기가 적당히 AN분의 EK보다 크게 잡아주면, 그러면은 이쪽 방향으로는 PZ의 크기가 Z의 N제곱에다가 이 뒤에 있는 Z 크기분의 K를 2분의 절대값 AN보다 작게 했으니까 얘네 둘이 더해서 2분의 3 AN보다 작게 만들어줄 수 있고, 반대쪽으로는 요거의 크기가 2분의 AN보다 작으니까 여기에 있는 애 전체는 2분의 절대값 AN보다 크거나 같겠죠. 그래서 얘는 2분의 1의 절대값 AN 곱하기 Z의 N제곱. 그래서 Z가 그럼 얼마나 커야 되냐라고 하면은 아까 봤었던 것처럼 Z의 크기가 아까 1보다 우선 큰 거 얘기했었고, 그다음에 뭐 요만큼보다 큰 거. 요 정도보다 크면은 PZ의 크기를 적당히 Z의 N제곱 곱하기 상수꼴 정도로 우리가 위아래로 잘 눌러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항식은 진짜로 한 요 정도의 크기로, 그러니까 최고차가 n차 다항식이면은 얘가 빨리 증가하는 속도도 Z의 크기의 n제곱 정도로 빨리 증가한다, 위아래로. 그러니까 네. 그리고 어떻게 생각해 보면 얘도 실수에서 있었던 일들이랑 비교하면 얘도 당연한 거죠, 그렇죠? 실수에서도 뭐 비슷하게 이런 것들이 성립을 했으니까. 그러면은 이제 요거로부터 우리가 이 대수학의 기본 정리를 증명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아마 대수학의 기본 정리를 진짜 대수학을 이용해서 증명을 하려면은 되게 많은 내용들이 필요한데, 뭐 여기서도 뭐 많은 내용들이 필요하긴 하지만 아마 대수학에서 배우는 증명은 좀 더 많은 내용들이 필요하고 증명도 좀 더 긴 반면에 이 복소 해석학을 이용을 하면은 그래도 조금 쉽게 증명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여러 가지 따름 정리들이 있는데, 우선은 Theorem 8.39에 있는 이 Fundamental Theorem of Algebra라고 해서 대수학의 기본 정리가 우선 얘기해 주는 거는 상수가 아닌 다항식은 적어도 하나의 제로를 갖는다. 상수 함수면은 이게 0이 아니고서는 절대 이제 0이 되진 않을 테니까 상수인 거는 너무 트리비얼하니까 빼고, 상수가 아닌 다항식은 적어도 하나의 제로를 갖는다. 뿐만 아니라
밑에 있는 따름 정리 8.40에서 얘기하는 게 우리가 진짜 알고 있는 건데 n차 다항식 디그리 n짜리 폴리노미얼은 항상 n개의 근을 갖는다. 근데 얘네가 뭐 다 같을 필요는 없고 뭐 다 다르지 않을 수도 있고 중복된 근을 가질 수도 있긴 한데 이제 중복된 거 다 포함해서 n차 다항식은 n개의 근을 갖는다. 증명을 한번 해보면 사실 위에 8.39만 증명을 하면은 밑에 8.40이나 뭐 8.41도 뭐 금방 할 수가 있는데 그래서 P 다항식을 어쨌든 우리가 n차 다항식 가지고 있으니까 A0, A1Z 해서 ANZ의 n제곱 가지고 있고 n차 다항식이라고 했으니까 AN은 이제 0이 아니어야 되겠죠. 그래서 이거는 어떻게 할 거냐면 이제 귀류법으로 하나의 제로를 갖는다라고 적어도 하나의 제로를 갖는다라고 했으니까 귀류법을 쓰면은 PZ는 제로를 가지지 않는 거죠. PZ는 제로를 가지지 않아요. 그러면은 PZ가 절대로 0이 안 된다라는 얘기니까 우리가 이거로부터 PZ분의 1이라는 함수를 잘 생각을 해줄 수가 있겠죠. 그러면은 PZ분의 1은 인타이어 펑션이 됩니다. 왜냐면 얘가 문제가 될 만한 거는 분모가 0이 되는 것만 약간 문제가 될 소지가 있었는데 우리가 귀류법의 가정으로부터 제로를 안 갖는다라 그랬으니까 PZ분의 1은 인타이어 펑션이 돼요. 근데 우리가 방금 증명한 티오렘 8.38에 따르면 그럼 이제 PZ분의 1은 아까 제가 다 뒤집어 준 거 AM분의 2 ZN제곱분의 1 아까 3이었으니까 3, 2에 ZN제곱분의 1이 됩니다. 그러니까 얘는 Z가 커지면 커질수록 PZ분의 1은 0으로 가겠죠. 그렇죠? 그래서 얘가 얘기하는 거는 PZ 크기 PZ의 크기 PZ분의 1은 0으로 갑니다. 언제? Z가 무한대로 갈 때. 그러면 이제 이 얘기는 어떤 적당한 R이 잘 존재해서 Z가 R보다 크면 내가 PZ분의 1을 적당히 이미 엡실론보다 작게 만들어줄 수 있으니까 적당히 그냥 1 정도로 1보다 작게 만들어줄 수가 있습니다. 왜냐면 얘가 0으로 가고 있으니까 언젠가는 1보다 작아져야 되겠죠. 그래서 1보다 그 작아지는 그 순간에 해당하는 거를 이제 R이라고 잡으면 Z의 크기가 R보다 크면 PZ의 크기를 1보다 작게 만들어줄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그럼 이제 Z가 R보다 클 때는 이제 PZ분의 1의 크기가 1보다 작고 근데 한편 그러면은 이제 남은 구간이 영역이 Z가 크기가 R보다 작을 때죠. 그럼 이 구간에서 생각을 해주면은 PZ분의 1이 인타이어 펑션이니까 인타이어 펑션은 당연히 연속이죠. 그렇죠? 연속이고 Z의 크기가 R보다 작거나 같은 거 컴팩트 셋이죠. 그래서 연속 함수는 컴팩트 셋에서 항상 최대 최소를 가지니까 좀 더 정확하게는 연속이고 그럼 절대값 취해도 연속이니까 PZ 크기 분의 1도 연속이고 컴팩트 셋 2에서 정의된 연속 함수는 최대 최소를 가지니까 어떤 적당한 라지 m이 잘 존재해서 PZ의 크기도 적당한 라지 m보다 작거나 같을 겁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서 할 수 있는 얘기는 PZ분의 1이 인타이어 펑션인데 어떤 R로 우리가 복소수 전체를 두 가지 구간으로 나눴죠. Z의 크기가 R보다 큰 거, R보다 작거나 같은 거. 근데 R보다 클 때는 1보다 작고 R보다 작거나 같을 때는 어떤 적당한 라지 m보다 작거나 같으니까 어쨌든 PZ분의 1은 바운디드가 돼요. Z의 크기가 R보다 클 때는 1보다 작고 R보다 작거나 같을 때는 라지 m보다 작거나 같으니까 그러면은 리우빌 티오렘에 의해서
인타이어 펑션, 그러니까 상수 함수가 아닌 인타이어 펑션이 바운디드면 상수 함수밖에 없죠. 그래서 pz분의 1이 상수 함수가 되어야 되는데 pz분의 1이 상수 함수라는 얘기는 pz가 상수라는 얘기인데 pz가 상수 아니라고 얘기했었죠, 그렇죠? 그래서 모순입니다. 그래서 pz는 제로를 안 가지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pz는 적어도 하나의 제로가 존재한다. 우리가 앞에서 이제 이거를 부정했었죠. 적어도 하나의 제로가 존재한다를 부정하면 절대 제로가 되지 않는다. 그래서 pz분의 1을 생각을 하고 그러면은 분모가 0이 되는 점이 없으니까 인타이어 펑션이 되고 아까 우리가 그로스 렘마로부터 z가 충분히 클 때는 바운드가 잘 되고 z가 적당히 작은 곳에서는 컴팩트니까 바운드가 되고 그래서 pz분의 1을 다 바운드 시켰는데 그러면 리우빌 시오렘에 의해서 얘가 상수함수가 되니까 모순이 된다. 그래서 pz는 적어도 하나의 제로가 존재한다. 그러면은 이제 요거 했고 그 다음에 이제 정확히 n개의 제로를 갖는다라는 거 하면 되겠죠. 그래서 어쨌든 n차 다항식은 적어도 하나의 제로를 갖고 그럼 이제 n개 근을 갖는다라는 거는 어떻게 할 거냐면 pz를 이제 아까처럼 그냥 n차 다항식이니까 얘가 적어도 하나의 제로를 가지니까 하나의 제로를 가지니까 그거를 한 R1이라고 이름을 붙여주면 그럼 얘는 Z-R1을 인수로 갖겠죠. 그래서 PZ를 인수분해를 해보면 어쨌든 최고차항은 AN이니까 AN 앞에 있을 거고 R1이라는 제로를 가지니까 Z-R1으로 묶일 거고 그럼 이제 이 인수분해가 진짜 잘 될 거냐 하는 얘기는 우리가 실수에서 하던 게 이제 복소수로 잘 확장이 될 테니까 이제 그거는 이제 적당히 받아들이면 인수분해가 잘 되겠죠. 인수분해가. 그래서 Z-R1이 되니까 이 뒤에 뭔가가 남을 텐데 얘는 여전히 다항식이죠. 그렇죠? 여전히 다항식임과 동시에 더 알 수 있는 건 n-1차 다항식이 되죠. 그러면 이제 얘도 어쨌든 다항식이니까 또 제로를 가져요. 가져서 그거를 R2라고 이름을 붙이면 또 n-2차 다항식 남고 쭉 해서 n번 반복을 하면은 제로 n개를 얻겠죠. 그래서 정확하게 n개를 갖는다라는 것도 증명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이거 증명 자체는 그냥 당연한 얘기죠. 그래서 R1, R2가 굳이 같을 필요도 없고 다르다 이런 얘기도 일반적으로는 모르니까 중근이 생길 수도 있다. 근데 중근이 생기면은 근을 하나라고 얘기하기보다는 그냥 두 개 근을 갖는다. x-1의 제곱은 0도 근이 x는 1 하나긴 한데 우리가 그냥 1 두 개 있다라고 생각을 하죠. 그래야 두 근의 합이 얼마다, 두 근의 곱이 얼마다 얘기하는 것도 자연스럽죠. 근이 하나면 두 근의 합 이런 거 얘기하는 게 조금 어색해지니까. 그래서 중복도 다 포함해서 그 n차 방정식은 n개의 근을 갖는다 라는 거를 얘기를 해줄 수가 있고 그 다음에 따름정리 8.41은 이것도 똑같은 얘기인데 다르게 표현하는 것 뿐이지만 n차 다항식은 각각의 컴플렉스 넘버를 이제 n번 갖는다. 이 얘기는 이제 수식으로 적어보면 이제 n차 다항식은 각각의 복소수 값을 정확하게 n번 갖는다라는 얘기인데 얘는 저게 좀 말로 써 있어서 좀 이게 41은 그러니까 어떤 PZ가 n차 다항식일 때 어떤 복소수 하나 가지고 오면 PZ가
A가 되는 Z가 복소수가 n개 존재한다. 정확하게 n개 존재한다. 이 얘기죠. 각각의 복소수를 몇 번 갖느냐라는 거를 이제 방정식 입장에서 보면은 어떤 n차 당식 pz가 있을 때 걔가 a가 되는 복소수 z가 n개 존재하냐 이거 물어보는 건데, 이것도 그냥 a 왼쪽으로 넘겨서 qz라는 거를 그냥 pz-a로 생각하면 요런 얘도 여전히 다항식이죠, 그렇죠? qz도 n차 다항식. a 빼봐야 다항식이 뭐 갑자기 사인 코사인 이런 거 포함할 리도 없고, 다항식에서 숫자 a 빼도 여전히 다항식이고 여전히 n차 다항식이니까, n차 다항식은 근 n개 가지니까 이것도 그렇게 어렵지 않게 증명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펀더멘탈 티오렘 오브 알제브라 대수학의 기본 정리가 얘기해주는 거는 어떤 다항식이 있을 때 근의 존재성을 얘기를 해줍니다. 다항식의 근이 진짜 존재하냐라는 거, 뭐 그렇다, 적어도 하나 존재한다 뿐만 아니라 이제 몇 개 존재하는 것까지 얘기를 해주죠. 근이 몇 개냐. 왜냐면 우리가 기본적으로 방정식 같은 거 풀 때 근이 진짜 존재하냐 이런 거 궁금하고, 존재하면 뭐 유일하냐 몇 개냐 이런 질문 당연히 우리가 하고 싶고, 그럼 이제 진짜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질문은 근이 뭐냐. 방정식에 근이 n개 있는 건 알겠는데 그 근들이 정확히 얼마냐라는 걸 알고 싶은데, 일반적으로 정확하게 아는 거는 당연히 쉽지 않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정확하게는 모를 수도 있어요. 정확하게는 모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근의 공식 같은 것도 뭐 5차 이상에서는 없기도 하고, 내가 그냥 아무렇게나 쓴 이런 거 써도 우리가 적당히 그래프 그리면은 뭐 근이 몇 개인지는 알 수가 있는데, 이거 정확히 x의 값이 얼마냐, 이거 0으로 만든 x가 얼마냐라고 물어보면은 당연히 알기가 쉽진 않죠. 그래서 우리가 근이 정확하게는 모를 수 있어도 근의 근사값, 방정식의 해의 근사값은 찾아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방정식의 근의 근사값은 우리가 복소 평면에서 생각을 하니까 근이 이제 어디에 위치해 있는지로 볼 수도 있죠. 어차피 수직선 상에서도 뭐 근이 적당히 어디에 있냐, 뭐 몇과 몇 사이에 있다, 1과 3 사이에 있다, 뭐 이런 것처럼 복소 평면에서도 근이 적당히 뭐 원점으로부터 거리가 뭐 대충 어디랑 어디 사이에 있다, 이런 거를 이제 우리가 알고 싶은데, 이제 요거를 얘기를 해주는 게 뭐 루쉐 정리라고 해서, 이건 우리가 한 9장쯤에서 배울 겁니다. 이것도 임용고시에도 뭐 종종 등장하는 내용이니까 여러분들 아마 잘 알고 계셔야 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항식의 근의 존재성이나 뭐 사실 루쉐 티오렘 뭐 다항식에 대해서만 성립하는 건 아니니까 일반적인 그냥 방정식에 대해서 정확하게 근에 몇 개 존재하냐 이런 거, 우리가 다항식에 대해서는 정확히 n개 존재한다는 거 알 수 있고, 뭐 그렇지만 뭐 삼각 방정식이나 뭐 사인 코사인이나 뭐 로그 지수 이런 게 들어가 있는 경우에는 근이 정확히 몇 개 있는지 알기는 뭐 쉽지 않죠. 뭐 그렇지만 근의 위치 정도는 우리가 루쉐 티오렘 같은 걸로 잘 찾아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9장쯤 가서 다시 공부하기로 하고, 그 다음에 이제 티오렘 8.44는 얘도 이제 약간 방정식의 근이랑 관련이 있긴 한데 약간은 다른 느낌으로, 우리가 이제 좀 이따가 한 이거 다음쯤에 아이덴티티 티오렘이라는 거를 증명을 할 텐데, 뭐 소개를 할 텐데, 거기에서 핵심이 되는 겁니다. 이거 핵심이 되는 거에서 이게 어떻게 보면 제일 중요한 얘기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얘기인데, 얘가 얘기하는 거는 F는 우선은 원판, 이 중심이 Z0이고 반지름이 R짜리 원판에서 어널리틱인 함수를 주고, ZN이라는 수열이 갑자기 등장을 하는데 얘네들은 서로 다 다른, 그러니까 어떤 Z0로 가는 수열인데
전부 다 Z0는 아닌, 그러니까 전부 다 다른 어떤 디스팅트한 수열을 생각을 해줍니다. 그랬을 때 이거 오타인데 Zn이 전부 다 0이면 F는 그 영역에서 전부 다 0이 됩니다. 그러니까 얘도 굉장히 강력한 정리인 거죠. 왜냐하면 또 우리가 원판을 생각하고 있으니까 이런 원판 Z0 중심이고 반지름 R자리 원을 생각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내가 지금 알고 있는 거는 이 Z0로 수렴하고 있는 어떤 Zn들 점들만 몇 개 알고 있어요. Zn들이 어디 찍혀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Zn들이 Z0로 수렴하는 것만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내가 전체 영역은 당연히 이 원판이죠. 근데 내가 지금 알고 있는 거는 Zn 일부예요. Zn들만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전체 원판에서 이 Zn들 점 일부는 굉장히 작은 거죠, 그렇죠? 왜냐면 내가 살고 있는 데는 이 원판 전체인데 내가 지금 알고 있는 거는 여기에서 점 몇 개들만 알고 있어요. 좀 특별한 점들이기는 하죠. Z0로 이제 수렴하고 있는 점들이니까. 근데 내가 일부의 정보만 알고 있는데 만약에 FZN들이 전부 다 0이래요. 그러니까 내가 알고 있는 거는 굉장히 일부의 정보인 거죠. 전체 이 원판에서 정의된 함수인데 특별히 어떤 Zn들이 Z0로 수렴하고 있는 서로 다른 점들인데 FZN이 다 0이면 그러면은 F가 아예 그냥 0이 돼 버립니다. 그래서 일부의 정보만으로 굉장히 많은 것들을 알 수 있습니다. 정보를 알 수 있다. 얻을 수 있다. 이따가 또 소개하겠지만 실수에서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R에서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복소에서만 이제 복소 평면에서 정의된 어널리틱 펑션이 갖고 있는 굉장히 특별한 성질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알고 있는 거는 몇 개의 점에서 0이 된다는 것만 알고 있는데 사실은 이제 그렇게 되면 전체에서 0이다 라는 얘기를 해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한 증명도 같이 한번 봐보면 요거로부터 우리가 또 많은 얘기들을 해줄 수 있긴 한데 우선은 증명을 해보면 FZ를 얘가 어널리틱 펑션이니까 우리가 8점 몇인지 잘 기억 안 나는데 테일러 정리에 의하면은 얘를 몇 급수로 나타낼 수가 있죠. 그래서 Z0를 중심으로 이런 식으로 한번 써볼게요. 앞에 A0는 빼고 앞에 A0는 따로 쓰고 AK에 Z0에 K제곱 이렇게 R보다 작을 때. 그래서 F가 어널리틱이니까 당연히 연속이죠, 그렇죠? 그래서 특별히 F가 Z0에서 연속이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게 뭐냐면 Zn이 Z0로 가니까 연속함수 성질에 의해서 연속함수는 수렴하는 애로 보내죠. 그래서 FZN이 FZ0로 갑니다. 연속이니까 수렴하는 애로 보내는데 근데 FZN이 아까 뭘 가정했냐면 FZN이 전부 다 0이었어요. 그러면은 0이라는 수열 계속 0인 수열이니까 당연히 수렴값도 0이 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FZ0는 0입니다. 그러면은 FZ0 대입해 보면은 FZ0는 A0니까 A0가 0이 됩니다. 그래서 A0 0 됐고 그러면은 이제 그 다음에는 이제 A0 0이니까 하나 빼서 A0 0이니까 이제 Z 남는 거는 저 뒤에 남는 K는 1부터 무한대까지
ak에 z-z0k 남고, 그러면 a1에 z-z0, a2에 z-z0 제곱 더하기 이렇게 남고, 그러면은 z-z0로 묶어서 a1 더하기 a2에 z-z0 이렇게 만들어주고, 이제 여기에서 얘를 zn을 대입을 해요. z 자리에다가 zn을 대입. 그러면은 이제 그냥 이름만 zn을 넣어준 거니까 zn-z0에 a1 더하기 a2에 zn-z0 이렇게 있을 거고, 양변을 zn-z0로 나눠주고 fzn 나눠주고, 그럼 이제 우변에 남는 거는 a1 더하기 a2 zn-z0 하나 더 적어보면 z3 z0 제곱 이렇게 남겠죠. 그래서 여기에서 n을 무한대로 보내면 여기에서 n을 무한대로 보내면 여기 나와 있는 zn-z0가 얘가 지금 0으로 가고 있으니까, 이제 우변도 어쨌든 값이 a1으로 존재하니까 분자도 0으로 가야겠죠, 그렇죠? 그래서 얘는 그 얘기를 하기보다는 그냥 fzn이 0이었죠, 그렇죠? fzn이 그냥 0이니까 뭐 분모도 어차피 0은 아니고, 왜냐면 다 디스팅트하다라 그랬으니 얘네가 0이 아니니까 0이니까 그냥 분모가 0으로 가긴 해도 분자가 그냥 스트릭트하게 0이니까 왼쪽은 0이 되죠, 그렇죠? 근데 오른쪽은 0을 n을 무한대로 보내면 a1만 남죠. 그래서 또 a1이 0이 돼요. 아까 a0도 0이었고 a1도 0이 돼요. 그럼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좀 감이 잡히죠. 그러면 zn-z0는 fzn에 아까 a1 0이었으니까 a2 z-z0 a3 zn-z0 제곱 이렇게 되는데, 또 양변을 zn-z0로 나눠서 그럼 zn-z0의 제곱이 되고, 분자는 fzn 그대로 있고, 쟤는 우변은 a2 더하기 a3의 zn-z0가 남는데, 좌변은 항상 0이에요. 왜냐면 fzn이 0이니까. 그래서 우변은 뭐 그냥 양변에 n을 무한대로 보내면 뒤쪽이 다 날아가니까 a2도 0이 돼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하다 보면은 이제 모든 an이 다 0이 돼서 그냥 f가 0이 돼 버린 거죠. 그래서 이렇게 요거를 증명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아이덴티티 티오렘을 이제 소개를 할 텐데, 아이덴티티 티오렘 하기 전에 뭐 리마크 8.46이 이제 아까 했었던 얘기입니다. 리마크 8.46이 얘는 실수에서는 이거에 대응되는 성질이 없다. 그래서 발레를 하나 잡아보면 fx를 뭐 좀 이상하긴 하지만 이렇게 정의를 하고 나면 fn분의 1은 다 0이 되죠, 그렇죠? 왜냐면 x에다가 n분의 1 대입하면 앞에 n제곱분의 1 있고 여기다가 sin n파이가 되니까 sin n파이는 항상 0이죠. 그래서 fn분의 1은 항상 0이 됩니다. 그리고 f는 이제 미분 가능하고, 그랬을 때
그러면은 이제 아까 우리가 방금 얘기한 게 만약에 성립했다면 n분의 1이 0으로 가고 이제 f는 이제 모든 실수에서 다 미분 가능하니까 그러면은 f가 0이 돼야만 해요. 그렇죠? 근데 f는 절대 0이 안 되죠. 그렇죠? 왜냐면 아까 우리가 방금 보였었던 정리가 뭐냐면 적당한 어널리티브 펑션이 있을 때 어떤 한 점으로 z0로 가는 어떤 우리가 수열을 알고 있는데 그 수열에서 특히 만약에 특히 함수값이 0이 되면 f가 전체가 다 0이 된다. 여기에서도 이제 그 얘기가 성립하려면 f n분의 1이 다 0이고 n분의 1이 0으로 가고 있으니까 f는 아예 0이 돼야 되는데 이제 f는 그렇지 않죠. 그렇죠? 그래서 얘는 실수에서는 성립하지 않은 성질입니다. 실수에서는 성립하지 않고 복소 함수에서만 특히 어널리티브 펑션에 대해서만 성립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 따름 정리 8.45도 굉장히 중요한 건데 한 문장으로 요약이 된 게 제로들은 고립되어 있습니다. 이 얘기가 뭐냐면 f가 만약에 한 점 z0에서 어널리틱하면 한 점 z0에서 어널리틱하면 두 가지 경우밖에 없습니다. 첫 번째로 아예 f가 적당한 네이버후드에서 0이 되거나 아예 f가 그냥 그 근처에서 아예 0이 되거나 아니면 두 번째로 아니면 어떤 r이 잘 존재해서 이 fz0에서는 어떻게 되는지 모르니까 z0 빼고 이 구멍난 원판에서는 아예 0이 안 되거나 둘 중에 하나만 성립합니다. 그래서 얘가 얘기하는 거는 제로가 아예 만약 z0 중심에서 만약에 어널리틱 하면은 z0 근처에서 다 0이 되거나 아니면 또는 z0 근처에서 다 0이 안 되거나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fz0에서 0이 될지 안 될지는 그냥 내가 함수값을 주면 되는 거니까 그건 잘 몰라서 여기 구멍난 디스크를 생각을 한 겁니다. 구멍난 디스크를 생각을 한 이유는 뭐 fz0에서는 0이 될 수도 있고 뭐 안 될 수도 있고 뭐 한 점에서는 크게 대세에 영향을 주진 않으니까 그래서 z0 근처에서 다 0이 되거나 z0 근처에서 다 0이 안 되거나 그래서 만약에 어떤 한 점 z0에서 0이 됐다. 그래서 이 얘기는 어떤 한 점에서 0이 되면 어떤 한 점 z0에서 만약에 0이 됐다. 그러면은 z0에서 뭐 당연히 어널리틱 할 테니까 z0 주위로 해서 어떤 네이버호드가 적당히 잘 존재해서 여기에서 전부 다 0이 되거나 뭐 이 바깥에서 어떤 일이 생기는지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내가 적당한 뭐 델타 네이버호드가 잘 존재해서 요 델타 네이버호드에서는 0이거나 아니면 원점 빼고 아니 z0 빼고 여기서 이미 0으로 내가 줬으니까 z0 빼고 적당한 또 이 델타랑 뭐 굳이 같을 필요는 없겠지만 적당한 네이버호드가 잘 존재해서 여기서 뭐 반지름 R자리인 여기에서 전부 다 0이 안 되거나 그래서 우리가 제로가 아이솔레이티드 되어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제로들은 좀 고립되어 있습니다. Z0로 가는 어떤 뭐 수렴하는 수열들이 존재하면은 아까 봤었던 정리에 의해서 아예 f가 0이 돼 버리니까 0이 아닌 함수들을 우리가 생각을 할 거니까 제로들은 이렇게 아이솔레이트 되어 있습니다. 제로는 띄엄띄엄 존재합니다. 그러니까 아까처럼 n분의 1들에서 다 0이 돼 버리면은 f가 아예 0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럼 이제 이거 증명을 해야겠죠, 증명. 그럼 이제 뭘 증명해야 되는지가 약간 애매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이제 여러분들 이거 증명을 한다 치면은 이제 이 정리를 증명을 하려면 이제 뭘 증명해야 되는지가 조금 바로 안 보일 수가 있어요. 그냥 f가 z0에서 어널리틱이면 뭐
f가 적당한 근처에서 0이 되거나 아니면 근처에서 아예 0이 안 되거나. 그래서 얘는 좀 이렇게 좀 보면은 잘 이해할 수가 있는데, 우선 f가 가정한 거는 어널리틱인 거밖에 없죠. f가 z0에서 어널리틱이면 얘기하는 게 f가 아예 0이 되거나 아니면 아예 0이 안 되거나. 그래서 우리가 그거를 각각 명제 이름을 그냥 편의상 A, B라고 붙여볼게요. 그래서 얘를 A, 얘를 B. 그래서 f가 z0에서 어널리틱이면 A가 성립하거나 아니면 B가 성립한다. 이렇게. 그래서 앞에 있는 명제를 A, 그러니까 전부 다 0이 되는 거. 델타 네이버드에서 A가 0이 된다라는 거를 A라고, 그냥 이 명제 자체를 A라고 이름을 붙이고, 전부 다 0이 안 되는 거를 B라고 명제를 붙이겠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앞에 있는 얘를 A 명제, 뒤에 있는 거를 B 명제. A 또는 B니까. 그래서 A는 F는 적당한 F가 0이 된다. Z0에서 0이 되는 거를 A, 그다음에 F가 절대로 0이 안 된다는 거, 이렇게 이름을 붙입니다. 그럼 이제 우리가 보여야 되는 거는 F가 Z0에서 어널리틱이면 A 또는 B밖에 안 생긴다. 그러니까 이거 말고는 아무것도 안 생긴다라는 거를 보여야 되니까, 우리가 보여야 되는 거는 A 또는 B가 전체가 된다라는 걸 보이면 됩니다. 전체는 A 또는 B가 된다. 그러니까 A랑 B 말고는 다른 게 안 생긴다. 그래서 A 합집합 B를 한 게 전체가 된다라는 거를 보이려고 해요. 그래서 우리의 목표는 이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보이려면은 우리가 이것만 보여주면 됩니다. B의 여집합이 A에 들어간다. 이것만 보여주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목표는 이겁니다. 왜냐면 이제 요거를 보이고 나면, 이거를 보이고 나면 왜 그러냐면, 왜 얘를 보이려고 하냐면, 왜 B의 여집합이 A에 들어가는지를 보이려고 하냐면, 그럼 B의 여집합이 A에 들어가니까 양변에 B를 합집합하면 여전히 이게 성립하겠죠, 그렇죠? 근데 B 여집합 합집합 B 하면은 얘가 전체죠, 그렇죠? 근데 A 합집합 B는 어쨌든 전체의 부분 집합이었을 거예요. 왜냐면 A도 어떤 전체의 부분 집합일 거고 B도 전체의 부분 집합인데, 전체가 A 합집합 B에 들어가니까 전체가 A 합집합 B가 될 수밖에 없는 거죠. 반대로 A의 여집합이 B에 들어가는 거 보여도 됩니다. 근데 좀 더 편한 거는 B의 여집합이 A에 들어가는 걸 보이는 게 조금 더 편하니까, 그래서 요거를 보이려고 합니다. 그냥 좀 어렵게 얘기한 것 같은데, 그냥 이렇게 그림을 그리면 좀 더 편합니다. A 합집합이 이렇게 생긴 거니까 A의, 사실 정확하게는 A의 여집합이 B가 되는 건데 뭐 한쪽만 보여도 되는 거죠. A의 여집합이 딱 이제 B가 되니까 그림 그려놓고 보면은, 그래서 우리가 보이려고 하는 명제는 B의 여집합이 A에 들어간다. 이거를 보이려고 합니다. 그럼 이제 B의 여집합은 B를 부정하는 거죠, 그렇죠? 근데 B 명제가 뭐였냐면, 어떤 R이 잘 존재해서 FZ는 0이 안 된다. 언제 Z가 여기 안에 들어가 있을 때 0이 안 된다. 모든 Z에 대해서죠, 그렇죠? 얘가 모든 Z에 대해서. 여기 속해 있는 모든 점에 대해서 F가 0이 안 된다. 그래서 어떤 R이 존재해서 F가 항상 0이 안 된다. 그래서 이거를 이제 부정을 해야 되니까, 이거를 이제 부정을 해보면, 어떤 R이 존재해서 F가 항상 0이 안 된다라는 거 부정하면은 이제 뭔가가 존재해서 F가 0이 되는 게 존재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모든 R에 대해서 나는 0이 되는 애를 찾아줄 수가 있다. 근데
인 네모가 존재하는데 당연히 뭐 집합은 바뀌면 안 되겠죠. 이런 네모를 항상 찾아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임의의 R에 대해서 내가 이런 네모를 항상 찾아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뭐 이런 것도 뭐 해석학 시간에 많이 증명을 했었던 건데 임의의 R에 대해서 우리가 뭔가를 찾아줄 수 있는 거니까 R 자리에 n분의 1을 놔요. 그러니까 이제 그러면 각자 각 n에 대해서 생각을 하는 거죠. R이 1일 때, 2분의 1일 때, 3분의 1일 때, 그래서 n분의 1일 때. 그래서 R이 1일 때 뭔가가 존재하니까 F, 걔를 Z1이라고 이름을 붙이면 in Z1이 존재한다. 근데 얘는 0과 여기 뭐 사이에 있다. 얘가 1보다 작다. 그럼 이제 우리는 이제 디스팅트한 거 Z0랑만 다른 거 잡아주면 되니까 그래서 그냥 일반적으로 R이 n분의 1일 때 F Zn이 0인 어떤 Zn 수열들이 존재하는데 어디서 잡은 거냐면 Zn이 요거를 만족하게끔 Zn들은 전부 다 Z0랑은 다르죠, 그렇죠? 그래서 요거를 이제 잡아주면은 이게 무슨 뜻이냐면 Zn들을 우리가 잡긴 잡았는데 어떻게 전부 잡았냐면 다 디스팅트 하면서 0으로 가는 애를 잡았어요. FZ는 0인데 Zn은 Z0로 가는 디스팅트한 걸로 잡았어요. 이제 그러면 이제 이러면 아까 우리가 티어렘 8점 얼마인지 잘 기억 안 나는데 이거 여기에서 0이 되니까 F는 아예 0이 되는 거죠, 그렇죠? F는 적당한 네이버드에서 0이 됩니다. 이게 바로 A 내용이었죠, 그렇죠? 그래서 그냥 A 또는 B다라는 걸 보이려면 B의 여집합이 A가 되는 걸 보이면 됩니다. 전체가 A랑 B밖에 없다. 그럼 B가 아니면 A일 수밖에 없는 거죠. 뭐 흑과 백이면은 뭐 검은색이 아니면 항상 흰색이다. 인거를 보인 거죠, 그렇죠? 그래서 뭐 이렇게 증명을 해서 제로들이 전부 다 아이솔레이티드 되어 있다라는 것도 우리가 증명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제일 중요한 거 이제 나중에 나와 있는데 그건 이제 따름 정리로 금방 할 수 있는 거고 이 유니크니스 티오렘도 있습니다. 이것도 다 똑같은 얘기인데 지금 처음에 했었던 얘기들을 좀 다 좀 이름만 좀 포장만 바꿔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얘도 뭐 얘기는 똑같습니다. F가 적당히 도메인에서 어널리틱이고 Z에는 어떤 시퀀스인데 Z0로 이제 수렴한 아까는 이제 원판이었는데 이제는 그냥 일반적인 도메인으로 바꿨습니다. 아까는 그냥 원판이었고 근데 이제는 일반적인 지금은 그냥 도메인, 일반적인 도메인. 그래서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Z0가 여전히 D 안에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Z0 이제 중심으로 얘기했었죠. 이 원판의 중심. 그러니까 당연히 원판의 중심이니까 이 원판 내부에 있고 이제 Z0도 D 안에 여전히 다 도메인 안에 있는 것들로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똑같이 Zn이 전부 다 0이 돼 버리면 F는 아예 그냥 전체에서 0이 돼야만 합니다. 어떻게 보면 아까 원판에서 했었던 거를 그냥 일반적인 도메인으로 확장한 것밖에 안 되죠. 그래서 이거의 증명은 이제 두 개의 집합을 가지고 옵니다. 이제 D라는 이제 집합 전체 집합의 어떤 부분 집합 A를 아까처럼 F가 적당히 0이 된다. A를 중심으로 적당히 0이 되는 점들을 다 모은 거. B는 비슷하게 D에 있는 점들을 다 모았는데 F가 절대 0이 안 되는 거. 근데 여기서는
이제 A에서는 0이 될 수도 있고 만들 수도 있고 하니까 구멍난 딜리티드 네이버호드를 생각을 해줍니다. 두 개의 집합을 생각을 해줍니다. 그러면은 이제 우리가 생각을 하는 거는 우선은 A랑 B는 둘 다 열린 집합입니다. 뭐 증명을 하지는 않을 텐데 생각해 보면은 좀 당연하다고 하긴 좀 그렇지만 우리 잘 이해를 하고 뭐 납득할 수 있는데 적당한 A 주변으로 F가 다 0이니까 다 0인 점들을 모아놓은 거니까 그 안에 있는 점 하나 아무거나 잡아도 작은 네이버도 생각하면은 여기에서도 여전히 0이겠죠. 그렇죠? 왜냐면 전체에서 다 0이었으니까. 그래서 B도 마찬가지로 적당한 딜리티드 네이버드에서 다 0이 안 됐는데 여기 안에 어떤 아무거나 점 잡고 작은 네이버들을 생각해도 여전히 0이 안 되겠죠. 그렇죠? 여기 전체에서 다 0이면 이제 작은 네이버후드에서도 오픈셋 생각하니까 어떤 점 하나 잡고 네이버후드가 여전히 그 집합 안에 들어가 있어야 되는데 그 집합 안에 들어가 있다라는 얘기는 여전히 다 0이어야 되는데 작은 네이버후드에서도 0이고 마찬가지로 전체에서 0이 아니면 일부에서도 0이 안 돼요. 그래서 A랑 B는 오픈셋이고 또 하나 우리가 알 수 있는 거는 방금 했었던 따름 정리 8.45에 의해서 D는 A 합집합 B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방금 보인 게 이거였죠. 그렇죠? 제로들이 아이솔레이티드 되어 있으니까 전체 집합은 A 또는 B밖에 안 돼요. 근데 그러면 이제 우리가 거의 다 했는데 D라는 게 아까 오픈 커넥티드였죠. D가 오픈 커넥티드. 근데 A, B가 다 오픈셋이에요. 그래서 D가 이제 오픈보다는 커넥티드에 초점을 맞춰야 되는데 D가 커넥티드인데 D가 오픈셋들의 합집합으로 쓰였어요. D가 오픈셋의 합집합으로 쓰였어요. 합집합으로 나타나. 근데 이러면은 이 디스커넥티드의 정의에 의해서 얘는 둘 중에 하나는 공집합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A가 공집합이거나 B가 공집합일 수밖에 없어요. 근데 우리가 알고 있는 거는 FZN이 전부 다 0이니까 뭐 특별히 FZ0를 생각하면 걔는 0이죠. 그렇죠? 특별히 티오렘 8.44에 의해서 F는 0이에요. 전체가 다. 그렇죠? 그러면은 Z0는 A에 속하죠. 그렇죠? 여기 Z0 어디서 등장한 Z0냐면 처음에 우리가 어떤 시퀀스 하나가 존재하는 건 알고 있는데 어떤 시퀀스냐면 Z0로 이제 수렴하는 시퀀스 하나 알고 있어요. 그래서 FZN이 다 0이니까 적어도 FZ0는 0이 될 거고 그렇죠? 이거는 F의 연속함수 성질에 의해서 적어도 FZ0 0인 거는 그냥 어널리틱이면 컨티뉴어스 하니까 바로 FZ0 0인 거 알고 있고 아까 제로들이 아이솔레이티드 되어 있으니까 FZ0가 0이면 적당한 Z0 주위로 해서 이제 0이 되겠죠. 그래서 Z0가 A가 됩니다. A라는 집합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A는 절대 공집합이 될 수가 없죠. B가 공집합이 되니까 그냥 A가 D가 돼버립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래서 아까 우리가 오픈 디스크에서 했었던 거를 이제 일반적인 도메인으로 확장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얘가 왜 유니크니스 티오렘이라는 이름이 붙었냐면 이런 거를 만족하는 F는 0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0으로 유니크하다라는 것 때문에 뭐 유니크니스 티오렘이라는 이름이 붙었는데 이제 결국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얘기는 이 아이덴티티 티오렘입니다. 이것도 결국 엑기스 여기서 얘기하는 핵심은 똑같아요. ZN이 어떤 수열인데 뭐 D는 도메인이고 도메인이라는 곳에서 어널리틱인데 ZN이 어떤 시퀀스인데 리밋 포인트를 D 안에서 가진대요. 그러니까 아까 앞에서 했었던 얘기랑 이걸 뭐 조금 더 일반화한 거긴 하죠. 아까는 그냥 구체적으로 ZN이 Z0로 수렴한다. 그리고 디스팅트다. 이거 얘기인데 이거를 이제 조금 더 일반화해서 적으면은 그냥 리밋 포인트를 갖는 수열이라고 얘기를 해도 되겠죠. 왜냐면 얘가 전부 다 Z0로 같으면은 이제 그러면 좀 애매해지니까 이제 그거를 좀 방지하기 위해서 이거 디스팅트하다라는 얘기를 넣었고 아니면은 그냥 좀 더 고급스럽게 표현을 하면 리밋 포인트를 가지는 어떤 수열을 생각을 하고 만약에 두 개의 함수가 두 개의 어널리틱 펑션이 있는데 걔네가 어널리틱이고 F랑 G가 이 함수 값이 이 특별한 ZN에서 같으면 F는 그냥 전체에서 같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앞에서 했었던 얘기랑 똑같죠. ZN이라는 굉장히 일부분에서의 정보로 엄청 많은 얘기를 해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얘기는 달리 얘기하면은 특별한 곳에서 같은 F랑 G가 특별한 ZN에서만 같으면은 F랑 G가 달라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똑같을 수밖에 없고, 그러니까 이거는 또 계속 강조하는 것처럼 어널리틱 펑션이면은 굉장히 제한 조건이 많습니다. 특별히 리밋 포인트에서만 함수값이 같고 나머지에서는 다른 그런 어널리틱 펑션은 존재하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리밋 포인트를 갖는 곳에서 같기만 하면 그 두 함수는 똑같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뭐 증명은 그냥 뭐 우리가 앞에서 했었던 얘기 그냥 해주면 되니까 리밋 포인트를 가지니까 적당한 어떤 부분 수열이 존재할 거고 Z0로 수렴하는 어떤 디스팅트한 부분 수열이 존재할 거고 그 다음에 뭐 H라는 함수를 F에서 G 뺀 거로 정의를 하면은 H, ZN, K가 0이 되니까 아까 우리가 방금 보인 뭐 유니크니스 티오렘에 의해서 H가 그냥 전체에서 0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이게 특별한 리밋 포인트를 갖는 집합에서 같기만 하면 그냥 두 함수가 똑같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리밋 포인트를 갖는 집합이 굉장히 어떻게 보면 이 도메인 D보다는 굉장히 작은 거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얘기도 해줄 수가 있냐면 우리가 실수에서 사인 제곱 더하기 코사인 제곱이 1인 거 잘 알고 있죠. 그리고 우리가 복소수에서도 사인 코사인을 잘 정의를 했으니까 2의 IZ 가지고 사인 제곱 더하기 코사인 Z가 얘네들이 더하는 게 1이라는 것도 알아요. 근데 이거를 우리가 뭐 이렇게 정의하긴 했지만 얘를 이제 요 방금 얘기했었던 아이덴티티 티오렘 관점에서 보면 FZ를 사인 제곱 더하기 코사인 Z라고 놔요. 그럼 얘는 인타이어 펑션이고 당연히. 근데 이제 인타이어 펑션이라는 거는 이제 복소 평면 전체에서 생각을 하는 거죠. 복소 평면에서 정의가 되어 있는데 내가 특별히 알고 있는 게 뭐냐면 실수에서는 1이 된대요. 근데 실수가 이제 이 복소 평면에 나타내면 여기인데 여기가 R이죠, 그렇죠? 그래서 fx는 1인 거는 알아요. x가 실수일 때. 근데 특별히 R이라는 집합은 여기서 당연히 뭐 아무 점 잡아도 여기로 수렴하는 수열들을 만들어 줄 수가 있죠, 그렇죠? 그냥 아무 점 하나 뭐 실수 잡아도 a 더하기 n분의 1 같은 거 생각하면 이게 여전히 실수이고 a가
a 플러스 n분의 1이 a로 수렴하죠. 그러니까 여기에 있는 모든 점들은 다 리밋 포인트를 가지니까 그냥 실수에서 같으니까 실수가 특히 다 리밋 포인트를 갖고 있고 모든 점들이 리밋 포인트가 되고 실수에서 1이니까 그냥 바로 아이덴티티 티어렘에 의해서 복소 평면 전체로 확장이 됩니다. fz가 그냥 모든 복소수에 대해서 1이 됩니다. 이거를 뭐 이렇게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냥 애초에 사인, 코사인 같은 게 뭐 이 iz 갖고 정의가 된 거니까 그냥 계산해서 제곱 더해서 1 되는 거 뭐 그냥 어려운 내용 아니긴 하지만 아이덴티티 티어렘만으로도 우리가 이런 얘기를 해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수에서 1인 거로부터 바로 그냥 복소 평면 전체에서 1이 된다라고 결론을 내릴 수가 있으니까 아이덴티티 티어렘도 어떻게 보면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렇죠? 그래서 아이덴티티 티어렘이 얘기해 주는 거는 어떤 리밋 포인트를 갖는 집합에서 뭐 두 함수가 같으면은 전체에서 같았다. 그러니까 여기서 얘기하는 것도 우리가 경계에서의 값이랑 내부에서의 값이랑 서로 약간 연동이 되어 있는 것처럼 이것도 비슷하게 얘기를 해줄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여기까지가 이제 8.2절에 해당하는 내용이었고 이제 다음 시간에는 8.3의 맥시멈 모듈러스 티오렘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어널리틱 펑션에는 좀 제한 조건이 있다 뭐 이런 얘기들이니까 아마 여러분들께서 뭐 크게 뭐 받아들이기는 그렇게 어렵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